너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하고 팍 때리게 해요. 상상으로 팍 때려요. 때렸대. 한 번 더 때려. 상 때려. 기분이 어때? 후련하네요. 트라우마라는 건요, 심적인 상처예요. 심적인 상처 중에서도 아주 큰 상처를 트라우마라 그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났다. 거기서 받은 어떤 충격, 또 뭐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거기서 오는 어떤 상실감,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트라우마이기는 해요. 뭐 되게 그 층위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이걸 보고 접근해야 하냐면요. 그 트라우마라고 일컬어지는 심리적 상처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해서 그 자기가 한 경험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라는 것도 아들러 리더십 코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적 상처를 준 그 경험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다 그 경험을 또는 기억을 재경험하는 거거든요. 또 재구성을 또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학폭이라는 그 요즘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릴 적에 내가 힘센 동료 학생한테 두들겨 맞았다, 폭행을 당했다, 또 뭐 욕을 많이 먹었다, 뭐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욕을 먹었다. 그게 이제 상처로 남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그 대학생을 코칭한 사례가 있어요. Y군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분이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학폭을 당한 거예요. 꾸준하게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는요, 되게 깊은 영향을 미쳐요. 현재 자기 자신한테 되게 자기는 무력하다는 그런 감을 갖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대학생인데도 어린애 같은 그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엄마 이러면서 엄마 무릎을 막 베고, 대학생인데 어린애처럼, 왜냐면 자기 멘탈이 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유아다, 아동이다, 이런 멘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완벽한 영상으로 아들러 코칭은요, 아들러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우리 속담하고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 성인이 된 인간의 어떤 삶의 패턴은 유아기 아동기 때 형성이 된 그 성격이 그대로 그냥 자동 반복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성장하면서 교육도 받고 대학도 나오고 취업도 하고 외국 생활도 하고 외국 경험도 하고 그랬는데 난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많이 항변을 해요. 그건 변화된 부분도 있어요. 어떤 스킬이라든지 삶의 뭐 스킬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많이 바뀌었지만은 자기 삶의 근원적인 어떤 내면 신념은요, 안 바뀌거든요. 이제 그거를 찾아내서 당신이 이런 신념으로 평생 살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칭한 어떤 기업의 팀장, 여성 팀장이 코칭, 제가 요즘에 성과가 안 나서 고민이에요. 기업은 주로 성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왜 성과가 안 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시장이 지금 이제 다 포화 상태고 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성과가 안 나요. 그럼 다른 팀들은 어때요? 물으면 다른 팀들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는 매월 이렇게 성과 지표를 발표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제가 1등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중하위로 떨어졌어요. 그럼 다른 팀들은
시장이 포화됐고 경제 상황도 안 됐다고 하시는데 다른 팀들은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팀에서는 직원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냈더니 되게 그 마케팅도 잘하고 성과를 내서 막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답을 알고 계시면서 왜 여기는 안 하고 계세요? 이랬어요.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내보냈더니 된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알고 계신데 왜 안 하세요? 했더니 제가 사람을 잘 못 믿었어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못 믿으면 자기 자신을 잘 못 믿어서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팀장님은? 그랬더니 눈물 확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감정을 어루만져 드리고 그 눈물 뒤에는 어떤 생각, 감정이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람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잘 못 믿었어. 진짜로 꽃이 많은데 못 믿어갖고 막 명상도 받고 심리 상담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해서 제가 개선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코치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아직도 나 자신을 못 믿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맏딸로 태어났고 밑에 3살 더 어린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남동생이 병치를 자주 해서 엄마 아빠가 맨날 남동생만 얻고 병원 다니고 자기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가 아동기 시절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때 생생하게 떠오르는 어떤 마치 스틸 사진 같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이랬더니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돌다리를 내 물을 돌다리를 해서 걷는 데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가는 그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아 나는 혼자구나. 난 참 외롭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상상으로 팍 때려요. 때렸대. 한 번 더 때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더 그거를 어떤 삶의 전환기로 삼아서 또 그걸 디딤돌로 해서 더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된 사람이 또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변형된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Y군 학폭을 당한 그 청년을 아동기 때 그 학폭 장면으로 돌아갔어요. 힘센 아이가 와갖고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속수무치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냥 머리도 맞고 뭐 가슴도 맞고 다리도 맞고 그냥 그게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교하면 그놈이 또 와가지고 이리 와 해갖고 막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그게 일종의 무슨 샌드백처럼 어떤 놀이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무력하고 나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근데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봤어? 그랬더니 안 했대요. 왜? 엄마가 와서 하면은 나중에 후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하면은 선생님한테 고자질 했다고 더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두들겨 맞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장면으로 갔어요. 아이가 또 왔어. 너 이리 와. 두들겨 패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청년이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제가 대학생이니까. 그 대학생의 몸으로 아동기들이 그냥 가요. 왜냐면 우리 뇌는요. 사실과 허구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뇌의 사실과 허구를 구분을 못하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다시 재구성, 장면을 새롭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요. 때리고 오면은 탁 때리면 주먹을 딱 잡아요. 야, 넌 나를 샌드백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은 넌 안 좋은 아이야. 넌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하고 팍 때리게 해요. 상상으로 팍 때려요. 때렸대. 한 번 더 때려. 상 때려. 기분이 어때? 후련하네요. 후련하네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네요.
이런 말을 해요. 너 선생님한테로 이제 간다. 선생님한테 갖고, 선생님, 얘가 맨날 나를 상습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나한테 가해서 나를 되게 힘들고 해요. 선생님, 이 학생을 좀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너 되게 힘들었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건 코치가 그렇게 대신 말을 해줘요. 아, 너 되게 힘들었겠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 학생을 단단하게 조치할 테니까 넌 편안하게, 예? 안심하고 학교를 잘 다녀. 그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어머니, 저 아이가 맨날 나를 상습적으로 이렇게 때려요. 내일 와서 저 아이를 좀 처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너 힘들었겠다. 되게 공감해줘요.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가 가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 만나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여러 가지. 그랬더니 너 기분이 어떠니?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막 지금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 그런 나는 누구니? 아,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나와요. 나는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세상은 무섭지 않고 내가 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 찾아서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는 살고 싶어요. 맞아, 그래야지.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코치들은 말이야, 사람을 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와. 그런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난 너를 코칭을 어떻게 하니? 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튤립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되든 너무나 아름다운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씨앗에 설계된 대로 다 되지 않든 너 그걸 믿어.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믿으니까 할 수 있어. 눈물이 쭉 나는 거야. 알겠습니다, 코치님. 난 정말 우리 코치님 만나서 정말 행운입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어떻게 살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트라우마를 해결해요. 그 원인을 찾아서 뿌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상상으로 바꿔도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문제거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관점을 나는 할 수 있다로 바꿔주는 거잖아.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내면에 있는 마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왜 못 바꾸냐고. 지금까지 못 바꿨지만 아들러 리더십 코치를 만나면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팔자. 그래서 저는 코칭이 뭐예요? 하면 팔자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들러 코칭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